반갑습니다, 여러분. GIS 공간 분석 실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GIS, ArcGIS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공개되어 있는 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특별히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소 자료를 점 자료로 변환해서 그거를 우리가 지도나 아니면 아크GIS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크GIS가 읽을 수 있도록 그 주소 자료를 전환하는가 이런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년에 수업을 진행했을 때 되게 재미있었던 주제였던 이제 스타벅스와 이디야 어떤 이 커피 전문점의 어떤 서울시의 분포를 본 어떤 그 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 실습 시간에는 이 스타벅스와 이디야를 대상으로 서울시에 있는 스타벅스와 이디야를 대상으로 우리가 도로명 주소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크GIS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의 데이터로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를 하는 방법은 뭐 흐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 자료를 우리가 특정 좌표계에 맞는 X나 Y 이런 좌표 점으로 우리가 이제 2D 화면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소 자료 뭐 예를 들면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이렇게 주소 자료로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떤 공간상에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특정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제 x나 y라는 어떤 그 숫자 값으로 우리가 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이 사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인가? 그걸 듣게 되면 독도가 어디에 있죠? 동경 132, 북위 37. 동경 132, 북위 37로 되어 있죠. 제가 분명히 아마 앞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을 거예요. 동경,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는 정도, 그게 132도 떨어져 있고, 북위,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 그래서 북위 37도 떨어진 지점에 우리가 독도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동경 132, 북위 37, 뭐 132, 37 이렇게 우리가 독도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면 이렇게 되나 울진군 울릉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도로명 주소를 우리가 다른 숫자 x나 y라는 숫자로 우리가 표현도 할 수 있다. 특히 이 경우에 사용한 좌표 체계는 우리가 요즘에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경의도 좌표계예요. 그래서 WGS84 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투영한 어떤 그런 값을 우리가 치환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맵,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이런 것들이 이런 아마 경의도 좌표계, 심지어 뭐 내비게이션조차도 아마 요즘에는 경의도 좌표계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주소를 한번 수집을 해보고, 네, 먼저 물론 이번 수업 시간에는 주소가 이미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법을 활용할 때 노가다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의 주제에 맞는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주소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소 자료가 수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 실습할 그런 방법을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점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사용할 방법은 우리가 구글 퓨전 테이블이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구글 퓨전 테이블은
뭐 이름에서 써져 있는 거와 같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어떤 웹 형태의 스프레드시트를 편집할 수 있는 어, 기능인데, 요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기 되게 아마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인 거고, 제가 특별히 수업을 위해서 우리가 GIS 공간 분석이라는 수업 어떤 그 공간을 만들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수업을 팀 프로젝트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공유한 데이터를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구글 퓨전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글 드라이브 좀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스타벅스와 이디야의 위치를 제가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카페 해서 첫 번째 열은 이게 확대가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열은 카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명 주소,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편집을 해 보았습니다. 도로명 주소 체계에 대한 거는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스타벅스와 그래서 이디야로 구분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약 한 921개의 점포가 있고요. 스타벅스가 대충 415개, 그 나머지가 이디야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이런 유머 게시판을 봤을 거예요. 이디야의 상권 분석 팀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스타벅스 옆에 입점을 한다. 왜냐? 스타벅스가 상권을 분석해서 잘 입점을 했기 때문에 스타벅스 옆에 이디야가 입점을 하면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쉽게 좋은 몫에 이제 입점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유머 글이 있었어요. 뭐 실제 그렇지 않겠죠. 유머 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GIS로 한번 정말 스타벅스가 많은 곳에 이디야가 많을까? 뭐 이런 걸 한번 우리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런 방식을 지오 코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공간 정보를 우리가 아크GIS에서 사용하기 위한, 뭐 아크GIS뿐만 아니라 GIS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형태로 가공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지오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구글 퓨전 테이블을 볼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구축을 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엑셀 형태보다는 엑셀로 이제 수집을 하는데 저장은 어떤 CSV, 콤마 separated variable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밸류인가 베리어블인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콤마 형태로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는 어떤 CSV, 뭐 콤마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면 엑셀 형태로 저장이 될 텐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근데 파일 형식을 CSV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 잠깐 뭐 제가 그래서 CSV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화면을 빠르게 전환을 시켰는데 어,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런 다음에 여기에 CSV 쉼표로 분리, 이걸로 저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면 엑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편집을 했지만 CSV 형태, 엑셀 유형의 타입의 데이터가 아니라 CSV 타입의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 분석이나 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엑셀보다는 CSV 형태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퓨전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하시고 처음에 보면 없어요. 구글 퓨전 테이블이. 현재 구글에서는 MS 오피스를 대신하기 위해서 구글 문서, 뭐 구글 워드 같은 거죠. 네,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 같은 거, 구글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파워포인트 기능을 웹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엑셀이나 여러분들이 R로 데이터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웹상에서 조금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고 뭐 이렇게 좀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가 여기 더보기에 보시면 바로 구글 퓨전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구글 퓨전 테이블이 정식으로 뭔가 보편화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인터페이스가 조금 여러분들이 친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익숙해지면 뭐 GIS 쓰지 않고 빠르게 뭔가 분석을 할 때는 요 구글 퓨전 테이블이 되게 강력한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먼저 하나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선택하는 거, 하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엠티 테이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엑셀처럼 빈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수업 시간에 이걸 이 빈 테이블을 만들어서 수정하는 거를 제가 실습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아요. 열을 하나하나씩 막 늘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CSV 형태로 미리 저장을 해 두고 불러오면 되게 쉽게 처음에 데이터 임포트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CSV나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저장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아까 만들어 두면 여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계정이 좀 달라서 지금 이번 실습에는 CSV 파일을 불러오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선택을 누르고 우리가 서울시 카페 점포 위치 아까 구축해 놓은 거 있죠. CSV 형태를 선택을 하고 열어줘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다음 단계에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인코딩의 문제인데 보통은 맥이나 리눅스, 유닉스 이런 체제에서는 운영 체제에서는 UTF-8이라는 인코딩 방식으로 문자 캐릭터를 이제 인코딩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윈도우는 독자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949, 그다음에 CP 949라고 하는 어떤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에디터, 편집기들을 이용해서 UTF-8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좀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아마도 제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먼저 구축을 하고 CSV 형태로 먼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마 UTF-8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CSV로 저장을 했죠. CSV가 뭐의 약자라고 했죠? 콤마, separate value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퍼레이터가 뭐냐? 구분하는 그 캐릭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콤마다. 그래서 꼭 CSV 말고도 그냥 탭, 빈 공백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탭, 그 다음에 콜론, 뭐 아니면 다른 다운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others에 해주고 다운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컴퓨터가 읽어올 때 여기서 이 데이터를 구분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CSV 형태이기 때문에 콤마를 넣어주고 우리는 인코딩 방식을 UTF-8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눌러주면 우리가 아까 CSV로 저장한 형식대로 불러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뭐 물어보죠. Column names are in row. 그러니까 row 1에 row 1에 컬럼의 이름이 있냐? 컬럼 이름이 뭐예요? 변수명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카페, 도로명 주소. 제가 아까 좀 실수로 만들어놨어요. X, Y를.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none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변수명이니까. 그래서 1번 행에 우리의 변수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쭉 봐보세요. 이상 없이 잘 들어갔죠. 그래서 미리 보기 같은 화면에서는 데이터의 일부만 보여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콤마로 구분하고 UTF-8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불러오면 이게 안 깨진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안 깨지는구나 라고 하면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 깨지거나 뭔가 이상하다, 특수문자, 세퍼레이터가 좀 보인다 이러면 뒤로 돌아가서 그거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CSV 형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CSV를 쓰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이번 넥스트를 한번 눌러 볼게요. 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그냥 퓨전 테이블 그냥 파일명을 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서울시 카페 위치 스타벅스와 이디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디스크립션은 뭐 여기서는 CSV 형태를 뭐 CSV 파일을 뭐 언제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 뭐 여기에 뭘 해야 되나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와 이디야의 서울 지점의 서울 점포 도로명 주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안 써도 돼요. 네. 그런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면 이제 우리가 퓨전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초기 환경이 설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됐죠. 네, 됐습니다. 요게 지금 퓨전 테이블의 형태예요. 그래서 아마 좀 되게 낯설어요. 저도 사실은 잘 안 써서 좀 낯설기는 한데 여기 보면 뭐 요거는 이제 그 제목이 있고 예, 파일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다운로드 마지막에 뭐 그 결과물을 다운로드도 할 수 있는데 한번 자 보시죠. 여기 보면 엑셀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에딧에 가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딧 로우 하면 이제 마지막에 행을 늘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한두 개, 스타벅스와 이디야의 새로운 지점을 찾게 되면 다시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하나 정도라면 여기에 써주는 거야. 스타벅, 이디야. 그래서 도로명 주소, 뭐 서울시, 서울구, 서울로 1,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아래에 붙는 거예요. 네, 요게 퓨전 테이블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 열과 열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보면 change columns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지정을 해주는 건데 x와 y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 때는 이렇게 x, y도 x. 네. 가끔 가다가 주소를 넣은 컬럼이 로케이션이 아니라 텍스트로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여기서 로케이션, 요게 위치 정보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목적이 주소를 XY를 좌표로 바꾸는 게 목적이죠. 네, 구글 퓨전 테이블은 그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시각화, 네, 포인트를 바꿔주는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소가 아니라 정말 XY 좌표를 갖고 있다면 이제 어디가 경도구, 어디가 위도인지 그걸 써줘야 돼요. 그래서 레티튜드가 뭐죠? 네, 위도, 롱지튜드가 경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주소기 때문에 이 투 컬럼을 하진 않고 이제 그냥 주소라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이브 하면 이제 이게 변화가 돼요. 이거 웹상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도에다가 시각화를 할 거예요. 네,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 맵 도로명 주소로 가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네. 주소가 하나기 때문에 바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구글 맵을 기준으로 이 도로명 주소, 아까 우리가 써온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이 지금 절대적인 위치는 아니고 이제 경의도 좌표계로 전환해서 이 구글 맵에다가 시각화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이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920개밖에 안 되는데 생각보다 아까 제가 미리 해봤는데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건 위치고, 네, 여기에 보면 만들어 놓았어. 그래서 실제로 아이고, 힙맵이 아니라 히트맵이 아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좀 줄여야겠다 다시.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이니까 이제 그 아까 요 지금 아마 좀 이따 보면 되지만 예, 지금 계속 지금 69개, 70개 하고 있죠. 근데 그 결과 하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 있는 스타벅스와 이디야의 분포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어디가 스타벅스고 어디가 이디야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데 요 이제 핀을 이제 눌러보면 여기에 카페고 도로명 주소가 있죠. 스타벅스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스타벅스. 여기는 이디야. 이디야 옆에 이디야. 이디야 옆에 이디야. 네, 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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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 이상한데요? 여기 이디야 아닌 것 같은데.
여긴 스타벅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래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긴 이제 구글 맵에서는 이렇게 플래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시각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좀 오늘 보려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메뉴에 들어가면 셀렉트 노티피케이션 말고 체인지 맵이 있죠. 체인지 맵을 들어가고 옵션이 안 나오나요? 요게 지금 체인지 맵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피처 맵이 있고 체인지 피처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인트 자료이기 때문에 포인트밖에 못 바꿔요. 폴리곤 뭐 아무리 바꿔봐야 지금 우리 정보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하게 되고 이 핀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어. 제가 좋아하는 빨콩이죠. 빨콩으로 하면 좀 더 좀 뭐라 그럴까 눈에 거슬리는 게 없고 그냥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빨콩을 좋아해요. 그렇게 되면 빨콩이 되는 거죠. 분포를 알 수가 있어. 만약 필터를 할 수도 있어. 필터가 뭐였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보여주는 거였죠. 스타벅스만 보고 싶다. 네, 체크를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개수가 줄었죠. 그럼 뭐를 할 수 있어요? 스타벅스의 분포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EDR 분포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이제 보니까 스타벅스가 414개고 EDR가 506개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 EDI 분포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히트맵이라는 걸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히트맵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점 분포 스타벅스만 보는 거죠. 스타벅스 분포를 가지고 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빨간색. 그래서 좀 등고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가상의 어떤 등고, 컨타를 만든다. 어떻게? 스타벅스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높은 산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히트맵입니다. 네. 사실 히트맵은 이제 온도의 높고 낮음을 설명하기에 딱 좋은 그런 거라서 히트맵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뭐 스타벅스가 많이 모이면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울의 어떤 도심지에 좀 많고 오페시티가 이제 투명도예요. 네, 투명도를 이제 높이면 투명도 뭐 이제 뭐 높은 게 낮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투명도를 잘 조정을 해서 이 지역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의 스타벅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핫 스페이스가 뭐 이 정도 나오네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EDR로 바꿔주면 네, 좀 다르네요. 지금 우리가 뭐 구체적인 숫자로 본 건 아니지만 이디야와 스타벅스의 분포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똑같이 400개, 500개 정도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디야가 훨씬 좀 많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더 골고루 분포하는. 네, 강남에도 훨씬 이디야가 훨씬 많은 것 같고 이 이야기는 확실히 스타벅스보다는 이디야가 좀 더 매장이 100개 많은 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좀 지금만 봐서는 스타벅스와 이디야의 분포가 꼭 다르진 않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같지 않다라는 걸요. 그래서 요 정도는 지금 구글 퓨전 테이블로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시각화는 여러분들이 이 구글 지도가 있으니까 심지어 뒤에 위성 지도로 바꾸게 되면 훨씬 더 그럴듯한 네, 그런 그림을 뽑아낼 수가 있죠. 네, 요 정도의 어떤 공간 시각화는 금방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구글 퓨전 테이블을 좀 잘 다루면 좋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카페 도로명 주소밖에 없어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 아니면 이 지점의 매출액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면 이 히트맵을 그릴 때 웨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스타벅스지만 이용자 수가 많거나 아니면 매출이 높은 지역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그곳이 하나만 있더라도 되게 여러 개 스타벅스가 있는 것처럼 간주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심플하게는 그냥 단순히 개수로 한 거고요. 서울시 전체를 카페 분포를 보게 되면 네, 뭐 확실히 좀 명동 여기 좀 종로구가 많고 네, 좀 중화되네요. 아마 지금 색깔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이런 곳들이 지금 카페가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여기 중심부에 카페가 좀 많은가 보네요. 좀 이게 좀 줌 아웃, 아이고, 줌 아웃을 좀 적절히 좀 하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종로, 뭐 이제 여기 이제 용산, 마포, 강남, 영등포, 강서 지역이 좀 카페가 많은가 봐요. 노원, 네, 여기에 이제 구로, 네, 이런 데 좀 카페가 많이 밀집되어 있네요. 네, 요 크기를 좀 줄여볼까? 네, 이 원의 크기, 원의 크기. 요거 GIS도 밀도 분석이라는 걸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density estimation. 이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요즘에 좀 최근에 추가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차트도 그릴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는 지금 정보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지금 보니까 우리 카페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스타벅스와 도로명 주소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도로명 주소만 가지고 이제 좀 스타벅스와 이디야가 근처에 있으면 좀 데이터를 좀 뜯어봐야 되긴 하지만 어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주소들이 스타벅스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이디야도 존재하고 있는 공통된 곳이에요. 그런 곳들이 한 2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한 150개 정도 있고 나머지 이 스타벅스 이디야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가설을 만약 스타벅스와 이디야가 비슷한 데 입점한다면 사실은 요 가운데 요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네요. 예, 지금 뭐 노드를 좀 링크 노드인가? 노드를 좀 줄인 건데 예, 지금 보니까 오히려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이디야가 훨씬 더 많이 좀 분포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퓨전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 공간 시각화도 가능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네트워크 분석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시계열 뭐 스캐러 플랫 뭐 막대 그래프 뭐 원 그래프 이런 것도 그릴 수 있는 걸로 봐서 지금 뭐 이 퓨전 테이블의 기능이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없죠. 지금 뭐 스타벅스냐 아니냐, 이디야냐 아니냐,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만으로도 지금 재미난 그림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퓨전 테이블이 조금 느리긴 해도 웹상이라 느리긴 해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하면 되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좀 데이터를 탐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급할 때 그냥 웹에 접속해가지고 금방 뭔가 시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그냥 끄면 안 되고 이게 파일 다운로드 그래서 all rows를 이렇게 CSV 형태로 다운로드 하겠다라고 하면 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CSV 형태로 열어보면 근데 이게 윈도우에서 UTF-8 인코딩을 바로 열 수 없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나 아니면 다른 에디터 뭐 서브라임 텍스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UTF-8 형태로 변환을 하면 이게 지금 잘 안 깨지고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깨지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글 퓨전 테이블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른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로명 주소 자료를 우리가 이제 경위도 좌표계로 변환해서 이제 우리가 경위도 좌표 값을 얻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빠르게 전환을 했는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지오 코딩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뭐 사실 여러 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좋은 툴들도 많은데 저는 여기 비즈GIS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 수준의 지오 코딩 툴을 이용하는 게 가장 조금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에러도 훨씬 적고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들이 좌표 변환이 잘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트 여러분들 GIS를 사용하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여기에 이 사이트를 잘 아마 참고를 해 보세요.
저도 좀 막힐 때가 있을 때는 여기에 이제 뭐 이런 Q&A나 아니면 FAQ 이런 데를 조금 많이 뭐 다른 사람들이 질문해 놓은 것들을 제가 많이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GIS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지도 여기 보면 맵 갤러리 이런 데를 가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보니까 지금 여기 비즈 GIS에서 사용하는 어떤 엑스레이 맵이라는 어떤 그 웹 GIS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런 밀도 분석을 한 것 사례를 이제 넣어줬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지오 코딩 툴을 이렇게 공개를 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요 이유가 이제 아마 요게 기업이나 여러분들이 유료로 사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 일단은 무료 버전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제 그냥 경유도 좌표계 정도만 정확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업데이트가 2018년 7월 21일에 돼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링크가 있고 여기에 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여기 보고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32비트면 32비트 버전, 64비트 컴퓨터면 64비트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쭉 읽어 보시면 되고 제가 다운을 먼저 받았어요. 좀 양이 커요. 1기가가 넘더라고. 약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용량을 좀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조금 느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 받으세요. 저는 생각보다 빨리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이렇게 어려워 보이죠? 네. 그럼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여기 좌표계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그쵸? 여기 좌표계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경위도 좌표계를 쓸 거예요. 물론 UTM-K로 해도 돼. 왜냐면 도로명 주소 자료가 아마 이 UTM-K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UTM-K로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오늘은 경의도 좌표계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대학교 주소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서울대학교를 사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쳐주고 한 건씩 처리라고 해주면 쭈쭈쭈쭈 뭔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있죠? 매칭 결과. 그래서 새 주소고 정좌표로 잘 찍혔다. 그래서 뭐라고? 동경 126.95, 북위 37.45에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주소가 맞아요. 옛날에 신림동산 56-1 번지였어요. 그래서 아마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훨씬 많은 건물에 대한 정보, 배후지 정보들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요 정도만 돼도 이 경의도 좌표계만 잘 출력을 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아마 하루에 최대 1만 건 개인 사용자는 1만 건까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1만 건을 이렇게 좀 좌표 체계를 변환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실습할 때 이 지오 코딩 툴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파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요 주소 서울시 스타벅스 이디야 주소를 CSV 파일을 이용해서 지오 코딩을 한 번에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도 뭐 구분자가 있죠. 구분자.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CSV 형태로 저장을 한 거예요. 구분자 뭐였어요? 콤마였죠. 그래서 콤마.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행이 뭐가 있어요? 변수명이 있죠. 아까 구글 퓨전 테이블이랑 비슷하죠. 네. 그렇게 해주고 이게 바로 반응이 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 됩니다. 하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주소를 저는 주소를 이렇게 한 셀 안에 주소를 풀로 다 적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주소를 쫙 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소명 이름을 각각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한 셀 하나에 주소를 다 적어주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약 920개 정도였죠 아까. 네, 초당 130건 정도가 지금 되고 있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매칭 성공률 99.89. 지금 하나만 인근 좌표로 찍혔고 지금 나머지 918개가 정좌표 원래 도로명 주소 제대로 된
그 좌표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오 코딩이 보통은 이렇게 x나 y 좌표를 이렇게 출력을 리턴을 해준 다음에 거기서 끝났는데, 이 지오 코딩 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쉐이프 만들기, 근데 지도에서 확인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사용하기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에서 확인하기를 눌러주게 되면 아까 비즈 GIS에서 되게 추구하는 웹 GIS에서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아까 마치 구글 퓨전 테이블이 구글 맵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듯이 지금은 이렇게 비즈 GIS에 웹 GIS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속성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거는 이디야. 이건 스타벅스네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네. 이디야, 스타벅스. 네. 이디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할 건 이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용할 건 이건 아니고, 우리 이제 GIS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GIS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XY 좌표를 얻어서 그걸 GIS에 가서 출력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좀 최근에 요게 만들어졌어요. 쉐이프 만들기.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쉐이프 만들기를 하면 지금 네, 작업 완료 떴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파일이 바탕화면에 있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만들어졌어요. 보니까 여기에 dbf, shx, shp 쉐프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ArcGIS 실습하는 폴더로 아마 옮겨보세요. 저도 지금 바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제가 실습하는 환경에다가 지오코딩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이렇게 옮겼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GIS를 열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sh 파일, 그 쉐프 파일이 형성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불러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점좌표가 만들어졌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 포인트가 입력 주소, 그다음에 여기 지금 경기도 좌표계,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됐다 뭐 나온 거죠. 인근 좌표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죠? 인근 좌표 하나가 있네. 요거 말고는 지금 세주조 좌표계로 아주 잘, 네, 그 높은 보도도 나오고, 네, 그래서 요게 아주 잘 지금 플러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서울시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파일은 우리가 도로명 주소 자료가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 파일을 이렇게 불러왔는데 지금 보니까 안 맞아요. 지금 보니까 지구본을 풀, 이게 뭐였지? 풀 이름이 풀 익스텐트로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게 지금 좌표 체계가 제대로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코디네이터 시스템이 undefined 돼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이디아 주소는 지금 우리가 경유도 좌표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요것도 undefined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 자료는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잠시만요. 도로명 주소 자료는 제가 요 프로젝션 파일을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efine, 아이고, 네, 제가 지금 키보드가 이상해서 요즘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먼저 이디야 카페 우리 뭐로 했죠? 경의도 좌표계로 했죠. 그래서 경의도 좌표계, 여기 보면 경의도 WGS84로 지정하면 됩니다. 예, 그 unknown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의도 좌표계를 불러와서 경의도 좌표계로 지정을 해주고, 네, 떴나요? 네, 돌아가고 있죠. 실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동을 한 것 같진 않네요. 그리고 이제 define projection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요게 도로명 주소 자료였죠. GRS80의 UTM-K로 되어 있다고 했죠. 요거를 해주면 이렇게 잘 맞아야 되는데 네, 이런 경우가 있네요. 네, 제가 지금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여러분, 네,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제가 알아봤는데, 네, 보시는 거와 같이 사실은 제대로 됐던 거였어요. 제가 화면을 좀 녹화를 중단하고 이제 아크 GIS를 끄고 그다음에 다시 불러온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쉐이프 파일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니까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아크GIS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좌표 체계가 한 두 개 이상이 불러와졌을 때 이제 간혹 이제 아크GIS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10버전 이전에는 되게 많았었고 그런 현상이. 근데 10버전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물었는데 네, 방금 제가 이제 그걸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아크지아에서 혹시나 몰라서 아크지아에서 끄고 다시 실행을 시킨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면 여기 WGS84 들어가 있죠. 스타벅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자료는 여러분들 GRS80 UTM-K 요거 제가 제공해 준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 자료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 행안부에서 제공해 주는 어떤 좌표 정보 그게 이제 GRS80의 UTM-K 그거죠. 그걸 이제 디파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 자료는 이제 법정동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동 기준으로 보고 싶으면 이제 제가 따로 아마 SGIS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어떤 SGIS 어떤 그 행정구역 도를 제가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수집을 한 다음에 취득을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소로 자료를 구축하고 그거를 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오 코딩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공간 자료와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이 과정을 잘 따라왔으면 뭐 지금 우리 사례 그 스타벅스나 이디야뿐만 아니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들을 주소 자료만 구축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GIS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임포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말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x와 y의 값을 경위도 좌표계를 구했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냐면요. 이제 그거의 어떤 테이블을 제가 한번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경도와 위도의 좌표 아니죠. 그래서 경도와 위도의 좌표 맞죠? x가 경도죠. 네, y가 위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방금 했던 지오 코딩 툴을 이용하면 경위도 좌표계를 제공을 해주는데 지금 보면 텍스트 형태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GIS에서는 이게 127도를 이제 텍스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필드를 만들고 이제 숫자로 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한 다음에 요 값을 가지고 우리 지금 요거는 지금 뭐예요? 테이블 자료죠. 테이블 DBF 파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테이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XY 데이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 XY 데이터.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주고 X 필드에는 Xnum, Ynum 이런 식으로 해주고 지금은 뭐 WGS84 잘 잡혔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게 좌표 체계가 만약에 없으면 일단은 이렇게 해주 임포트 디스플레이를 시켜줘요. 그러면 이게 어딘가에 붙어 있게 됩니다. 여기 이벤트라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를 해줘서 사용을 하게 되면 CF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 좌표 정보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디파인 프로젝션, 네, 데이터 매니지먼트, 네, 디파인 프로젝션을 통해서 우리가 좌표가 이 경위도 좌표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경위도 좌표계로 지정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다른 자료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스타벅스 뭐 이디야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 주제를 삼아서 주소를 조금 수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점좌표로 우리가 점 포인트 쉐이프 파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 빠잉!